기증받은 해부용 시신 앞에서 이 현직 의사들의 인증샷을 찍어 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임윤선 변호사님, 정태원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사진 저희가 이제 저기 뒤에 이제 보이는데 이 의사들이 또 해부용 시신 앞에서 사진을 인증샷을 찍고 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이런 거는 어떻게 의사 윤리에도 벗어나지만 법적으로도 좀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 그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보면 17조에 예. 시체 해부를 할 때는 정중한 예를 갖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현 시체 해부는 주로 이제 의학 연구라든지 교육 예. 또는 무슨 뭐 전염병에 놓을 때 그런 그 전염병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뭐 사오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내 시신을 그런 해부에 써다오 하고 기증하거나 또는 유족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간해서 해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부하게 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체 해부에 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돌아가신 분의 그런 고귀한 뜻 또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중한 예를 갖춰서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예. 저렇게 그 앞에서 인증샷을 찍거나 희닥거나 이렇게 되는 거는 왜 시체 해부를 하는지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서도 인간으로서 형과 가치를 가지지만 죽어서도 그건 존중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사체를 뭐 이렇게 훼손하면은 엄한 처벌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시체 해부에 관해 특별히 이 특징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 의학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 이 사람들 찍은 걸 보면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 그 여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법적으로 취할 조치가 있는지 찾아보겠다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편 봤더니 예. 그 의료법 66조에 보면은 의사의 품위 손상의 경우에 1년 내에 면허 정지할 수가 있는데 그 시행령을 보면은 이런 거는 없고 주로 무슨 환자를 유인해서 네. 그런 프로토콜을 썼다든지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네. 시행령을 고쳐서 그건 국회도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도 넣어야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생명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품위 손상한 경우는 당연히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죠. 네. 당연히 대한의사협회에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은 징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네. 정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은 저희가 저 사진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런 겁니다. 의사가 시신에 대한 존경이 없다는 거. 이 점이 가장 안타까운 점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진을 찍은 사실도 놀랍지만 좋습니다. 사진을 찍은 사실은 제가 밑에 봤더니 해시태그 아래에 워크샵 이런 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찍은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네. 저는 SNS에 올린 게 가장 경악스럽습니다. 그럼요. 예. 그걸 어떻게 대중에 올리면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장이었고 좋은 뜻으로 나의 시신을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라고 준 사람을 한낱 물건 취급하면서 자기는 웃으면서 그걸 SNS에 올릴 생각을 했을까 공중에게. 예. 누군가의 시신이 이렇게 다 분해가 된 거를. 거기다가요. 해시태그를 보면 전 더 경악스러운 게 또 해부한 신체 이름도 적어놨습니다. 족관절. 네. 아니 이것이 무슨 회식 자리도 아니고요. 어떻게 해부한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고 자체가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들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예.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신기증이라는 게 좋은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이나 아니면 일반 여론들 보면은 더 이상 시신기증 이렇게 해봐야 의사들한테 놀림거리만 되고 이런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다 이런 여론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시신은 잘 모셔야 된다. 그래서 관도 비싼 거라고 그렇죠. 수위도 미리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해부용 시신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우리 시신을 또 기부를 해야 우리 후손들이 또 질병 치료를 잘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 지금 시신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기증한 경우인데 제가 검사할 때 이제 부검 현장에 많이 나가봅니다. 예. 죽음의 원인이 불확실할 때, 그건 기증한 시체도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 거기 참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조수나 수사관들이나 다 같이 부검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묵도를 시작을 하고 이분의 억울한 죽음이 밝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막 대충 꿰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성형외과에서 꿰매이 정성껏 꿰맵니다. 네. 그게 시신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예. 근데 이 경우는 기증한 시신을 이렇게 휘닥거리면서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이 졸업식의 풍경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생님께 드리는 감사 선물, 그리고 꽃다발 이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임 변호사님. 네. 그 졸업식을 하게 되면 이제 저랑 선생님은 학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닌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식이니까는 꽃다발 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정확하게 해석하셨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특히 어머니분들이 이 풀을 보고서는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고민했던 분들은 윤앵커의 말씀 따나 이젠 더 이상은 사제 관계가 아니고 이미 졸업의 학생에 대한 평가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끝났다고 와도 무방해서 네. 좀 과한 선물은 아니어도 적당한 선물은 드려야도 된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해석이고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잠깐 그때 5월 달에 카네이션도 웬만하면 드리지 말아라라는 것이 해석에 나온 바람에 굉장히 당시에 여론이 분분했었고 때문에 카네이션보다 훨씬 비싼 지금 졸업식 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정청탁법 자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식사는 3만 원, 선물은 5만 원. 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이제 그 국민권익위에서 임시로 만든 것이고 예. 이 법 조문 자체에 의하면은 그런 선물,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선물 같은 건 대통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법 자체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건 상관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 사회상규란 결국 우리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건 직무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는 직무와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전 국민이 볼 때 허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되면 괜찮은 거거든요. 우선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예. 다만 그러면 어떤 것이 사회상규에 해당되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법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또 법원에서도 판례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 카네이션 못 단다는 건 이 부정청탁법 자체에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단돈 1원도 안 된다. 그렇죠, 그걸 이제 그렇죠. 네. 기계적으로 해석한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사회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학 교수님한테 커피 드리면 되냐 안 되냐 그래가지고 국민권익위 관계자들도 말이 막 다르고 그래서 이게 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건 법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국민들이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그런 그 법원의 기준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보면은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졸업하고 나서 예전 선생님들 찾아뵙고 할 때 음료수라도 사갖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50 안에 이제 포함되는 직무 연관성이 아예 있으면은 1원도 안 되고 네. 이제 졸업하고 저는 이제 사회인이고 거기는 아직 선생님이긴 하지만 선물을 드린다는 거는 5만 원 이하에서는 되는 거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걸 좀 일반 국민들이 계속해서 좀 이거 가지고 헷갈려하고 그러거든요. 졸업생들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딱히 그러니까 100만 원 누구든지 간에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누구든지 간에 100만 원을 넘기는 받지 마라. 그렇죠. 예. 바로 넥슨의 김정주 사장이 그런 경우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직무 관련성도 없고 대가성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덕하니 이제 4억 그렇게 준 거잖아요. 덕하니 4억. 근데 현재 형법으로는 그걸 도저히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면요. 그래서 예. 무죄가 나왔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아무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타인간이어도 100만 원 이상 받지 마라. 근데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있게 되면은 그 다음은 350 제한이 생기는 거고요. 네. 물론 그 다음에 대가성이 있게 되면 1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 법이 사실 저는 약간 지금까지도 좀 비판적입니다. 네. 지난 겨울 안 그래도 올해까지도 내수 경제가 굉장히 네. 안 좋은데 저는 이 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특히나 이 법이 생긴 취지가 바로 닉슨의 김정주라든가 이번에 삼선 이재용 회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가성이 없으면 기존의 형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까 구멍이 많으니까 김영란법으로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겠다라는 취지로 생겼는데 정작 피해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서민들이 그럼요. 예. 예. 그냥 친구 간에 주고받는 선물마저도 규제당하게 생겼으니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면 상한제를 그러면 폐지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부작용인데 또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은 3만 원 넘지 마라.
그다음에 선물 5만 원 넘지 마라. 경조선 10만 원 넘지 마. 그게 무슨 뭐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국민권에 그냥 정한 거거든요. 시행령에. 근데 일단 그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놓으니까 일단 거기에 맞춰서 지금 살아요. 근데 3만원이 과연 합리적이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5만 그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일단 부정한 정탁을 막는다는 이런 풍조를 조성하는 데는 좋은 것 같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통하는 건 허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아니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뭘 주는 거는 사실은 좀 우리가 엄격히 금지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애들이 커피 한 잔 주는 거를 그거를 부정청탁법 위반이라 우리 상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되는 쪽으로 이제 개선이 돼 나가야죠. 근데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금 해석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몇 명 안 되는 분이. 그러니까 고지고대로서 기계적인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상식하고 안 맞는 그런 해석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자꾸 번복하고 하는데 결국 요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세업자들, 꽃 파는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화훼 산업도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일반 그 농축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점차로 그런 그걸 개선해 나가면 될 걸로 보이고 우선은 우리가 직접 부딪히는 일시적인 그런 부작용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